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3,2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9.04포인트, 1.5% 떨어진 3,171.66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9.66포인트, 0.94% 하락한 1,02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3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1조 4,325억 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고요. 지난 2월 26일 이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기관 역시 1조 2,82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2조 7,10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낙폭을 줄여냈는데요. 개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 2월 26일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가 2,63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67억 원, 1,00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4%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네이버도 2% 넘게 하락했고요. LG화학도 3% 약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 전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카카오와 현대차가 1% 약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SDI, 기아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3%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종이 목재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통업종이 2% 약세를 나타냈고요. 전기전자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운수장비, 화학, 기계 섹터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게 떨어졌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68%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CJ는 0.2%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펄어비스도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카카오게임즈도 2.7% 약세, 에코프로비엠도 1.7%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그밖에 알테오젠도 3% 하락, 또 SK머티리얼즈, CJ ENM 등 모두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6원 3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8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증시 사흘 만에 좀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또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2차 인프라 부양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또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비관론,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꼭지를 친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죠, 어저께. 또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그마치 2.7조 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끝물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까지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마지막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다시 다시 큰 폭의 상승을 하기 전에 흔들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투자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1.5% 빠졌었고 네. 또 코스닥이 0.94% 빠졌었고요. 외국인들이 1.4조 이상 매도를 했죠. 예.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매도 그리고 네.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네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개인들은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시면은 네. 다우, S&P, 나스닥, 중소형주 다 1%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셨어요.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나스닥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듯 했는데 네. 고점이 전 고점, 그러니까 2월 달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그러네요.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다시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또 다시 굉장히 반등했어요. 큰 양봉을 세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는 결국 펀디멘탈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펀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는 뭐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에 두 자릿수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미국계 투자은행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빅스 지수가 16, 뭐 17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왔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조종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변동성이 커지고 커지는 또 거죠. 공포 지수로도 일컬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유럽계 또 투자은행도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이나 여러 좋은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좋은 실적이 예. 너무 좋고요. 아. 여기에 또 다음 분기는 더 좋다. 네.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서 조정이 올 거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빅스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도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07년 빅스가 거의 뭐 16 이하에서 계속 거래가 됐던 때, 예. 또 그 이후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도 보시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스파이크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 17 이하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빅스 지수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다시 또 18.7까지 올라갔으나 뭐 이는 당연히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이런 워닝을 줬으니까 위험하다 얘기를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지난 이틀간 있을 수 있었으나 또 바로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펀디멘탈이 너무나 튼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3,17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다시 되돌림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3,200선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까지 썼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증시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10일부터 20일까지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여파로 다시 3,200선을 반납했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전부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2조 7천억 원치 순매수를 하면서 받아냈지만 3,200선을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분기 실적 장세 기대감 때문에 올해 들어 네 번째 최대 순매수를 보여준 모습인데 다시 한번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증시 상승의 주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재테크 흐름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어가는 트렌드고 투자자 예탁금 또한 75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준 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증시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니까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업종 내 종목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인텔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도체나 IT 관련주들도 괜찮게 보고는 있지만 이번 주 시장에서 더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 관련한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우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공약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번 주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정상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다음에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최소 절반 수준을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기존 감축 목표치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역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주와 탄소 배출권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고 최근에 투자 트렌드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으로 20대 청년층의 이제 마이너스 통장 사용량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젊은 세대층도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5월에 다가올 공매도 재개 이슈가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더라도 공매도 대기 자금이 거의 56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적지 않은 파동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 비중이 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웬만하면은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액부터 경험치를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3,18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0.3%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1,025선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시가총액 10위권 내 전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0.48%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8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5%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34,500원이고요. 네이버도 역시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81,000원. 자, 그리고 LG화학입니다. 오늘 역시 강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6만 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주의 강세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한지주가 1.7%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37,400원, 하나금융지주도 1%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KB금융, 기업은행까지도 역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의 강세도 예상이 되죠.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특히 2% 넘는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는 42,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안타, 미래에셋증권까지도 모두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트론 헬스케어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4,6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나오면서 낙폭이 두드러졌던 만큼 이 코스피 쪽 대형주 쪽으로의 탄력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반등폭도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1.3%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88,800원. 자, 그 밖의 종목들은 좀 강보합권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좀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뭔가 유동성 장세로 이어오다가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즌이긴 합니다만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에는 뭔가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골디락스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약 한 2년 내지 3년 동안 그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디락스라는 것은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드리면 여기에 지금 미국 10년 국채와 2년 국채 금리의 상당히 금리차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43%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때는 한 0.1% 정도였었고요.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1.6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지금 안정 조정이 되면서 1.4%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숫자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권이 엄청나게 과열적으로 대출을 늘리지도 않고요.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거의 뭐 1.8 가까이까지도 갔었습니다만 지금 하향 조정이 되면서 약 한 1.6%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레인지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저점들을 보시면 한 1.5% 수준이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1.5% 수준을 저점으로서 고점은 뭐 2% 내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기는 하세요. 네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매 판매 숫자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맞아요. 예. 지난 3월 달 숫자를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9.8%나 증가를 했었고요. 또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27.7%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만 딱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오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이 3월 숫자는 워낙 이 기저 효과가 크다. 네. 작년 3월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나오는 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워낙 낮은 숫자였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올라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이 임금 상승률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이 노동 참여율이 높아져야 되고 또 가계 대출 부분이 증가를 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임금 상승률 추이는 1%대 상승을 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또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 한번 보시면은 예. 코로나가 터지자마자는 좀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거의 뭐 한 11%대 가까이, 뭐 12%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숫자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플러스 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저효과 부분이 있기도 하겠죠. 워낙 그때 대출을 많이 늘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은행권이 어떻게 보면은 과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풍부한 유동성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시키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또 여신 증가율 말고 예금 증가율을 보시면 그렇죠. 아주 큰 폭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27.12% M2 예. 예금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의 펀드멘털이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출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예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여력을 은행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도 계속 더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뭐 특별히 테이퍼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여기 나와 있듯이 대차대조표 추이를 보시면은 과거 금융위기 때 1.35조 달러 증가했던 부분이 지금 그의 2.7배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예. 약 3.65조 달러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여기에 대출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개인들의 펀드멘털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은 일시적인 보복 소비로 큰 폭의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네. 향후에는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업종별로 좀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또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오늘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요. 예. 지금 코스닥이 좋잖아요. 예.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코스닥은 중소형주로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바이오주로 바라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권 대부분의 종목이 바이오 바이오이다 섹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그만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각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매기가 중소형주로만 몰릴 거고 앞으로 이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간다, 이 논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업종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신약 개발 비용 추이입니다. 이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룸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룸의 법칙이라는 것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의 비용이 9년이 들어가면 또 더블로 늘어난다. 네. 또는 신약 개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 점선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점선이 점선을 빠져나와서 지금 옆으로 기는 현상이 지금 오렌지색 선이 예.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신약 개발하는 비용에 늘어나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네. 그만큼 정말로 이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이오라고 하면 R&D 쪽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 아웃풋이 나오기 전까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예,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네네. 것. 특히 이제 인간의 게놈 관련해서 DNA 시퀀싱을 갖다가 하면 그만큼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매핑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관련돼서의 어떤 비용 감소 속도가 심지어 이 무어의 법칙이 반영되는 반도체보다도 반도체가 그 코스트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이 효율성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그 속도가 이 흰색 선인데 네. 지금 인간 게놈 비용의 떨어지는 속도가 그것보다 더 빠른 녹색 선이라는 거죠. 이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바이오 업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예,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바이오 투자라는 것은 종목 골라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종목을 내가 직접 골라내겠다라고 하면 정말 성공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ETF를 투자를 하시면 또는 뭐 펀드를 투자를 하시면 종목들 200개 이상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 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면 저희가 바이오 투자에 대한 전략을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20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중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바이든 행정부 또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코스피도 3,22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3,170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어제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죠. 자, 과연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3,189포인트입니다. 0.5%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28포인트로 0.6%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8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좀 낙폭이 두드러졌던 만큼 오늘 반등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올라갑니다. 1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0.6% 올라갑니다. 38만 3천 원이죠. LG화학입니다. 1% 반등을 나타내면서 8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최근에 좀 바이오 섹터 상대적으로 좀 매기가 쏠렸고 어제장에서 낙폭도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다만 오늘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약세로 8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는 보합 1%대 상승 중입니다. 지금 1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름세입니다. 지금 0.4% 상승 중이고요. 삼성 SDI, 셀트리온까지도 상승 중입니다. 삼성 SDI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0.8% 상승 중입니다. 12만 5,7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4% 올라갑니다.
시즌입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는데 오늘장에서도 1.5% 여전히 차익 실현 물량이 막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 중입니다. 20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0.9% 올라갑니다. 주가는 6만 4,500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0.8% 반등 중이죠. 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이어집니다. 631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지금 소폭입니다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7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전기전자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화학 섹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업종 등락률을 보게 됐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종이목재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깨끗한 나라도 역시 14% 가까운 급등 중이고요. 그 밖에 삼정펄프, 신풍제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이어서 운수창고 섹터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수창고 섹터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테노션이 4% 넘게 올라가고요. HMM도 2.5%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대한해운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항공주의 강세도 나타나면서 지금 운수창고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에어가 1.6%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항공 우선주 그리고 제주항공도 역시 상승 중이고요. 대한항공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금속 sek터도 상승 중인 모습이죠. 철강금속은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KG 동부제철이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주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도 1.7% 상승 중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 투자자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92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억 원, 1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달러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떨어집니다. 2원 10전 떨어진 1,11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네.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ETF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터리스 파리부스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에서 성공을 하려면 왜냐하면 성공률이 5%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투자 금액이 워낙 커야 됩니다. 네. 모든 이 150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2억 불씩 10년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만큼 수익 표준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요. 이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12%대, 11.9%대의 수익이 나온다. 이래서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대형 메가펀드라든지 예. 아니면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일부는 12%? 너무 예.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하나 잘 사시면 예. 10배 이런 기대를 하시는 수 분들도 있죠. 있으시니까. 근데 안정적으로 이 수익률이 12%에서 더 높아졌다면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미국의 이 대표적인 바이오 ETF가 있어요. 예. IBB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과거 2002년부터 2008년 동안에 이 상승률을 보시면은 129% 상승을 했는데요. 연간 CAGR, 그러니까 연간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계산해 보면 네. 14.8%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11.9%보다 더 높아졌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은 어떠냐? 더 올라갔어요. 최근에. 최근에 2010년부터 2020년 이때를 보시면은 자그마치 788% 올랐고요. 연간 단위 수익률로 계산하면 20%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네.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낫지.
뭐 물론 엄청난 수익을 원하셔서 예. 종목을 골라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간 20%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산업은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예.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1000선을 넘어서고 있군요. 그렇죠. 예. 21년 만에 1000선 넘어섰고요. 과거의 코스닥이라고 하면 너무나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맞아요. 여기 지금 빨간 박스를 그려놓은 게 자기자본 수익률인데요. 코스닥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보시면은 2017년에 거의 9%, 2018년에 또 9%, 2019년에 15%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9% 떨어졌는데 또 올해는 15% 이상, 계속 15% 이상으로 유지될 거다. 자, 그만큼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졌다. 네.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펀디멘탈, 네.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종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예. 일정 부분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 한국의 바이오 업종만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코스닥의 상승 여력,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많은 코스닥의 상승 여력과 아까 보여드렸던 IBB의 상승 여력을 ETF요. 예, 잔존 가치 모델로서 돌려보면 코스닥보다는 IBB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 그리고 또 글로벌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BB가 왜 그렇게 매력도가 높으냐라고 보시면 지금 이 ROE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닥은 15%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IBB의 ROE는 평균적으로 30%가 넘고요. 예. 올해는 40%대까지도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그만큼 네. 경쟁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하고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추종 ETF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예. 뭐 거의 한 10년 전부터 투자하셨으면 아주 해피하실 텐데 최근에 들어가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9만 원 이상에 사셨다가 네. 지금 8만 원대 초반이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게 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정말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차트가 뭐냐면 속스라고 해서 반도체 예. ETF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저기에 나와 있듯이 2008년부터 2015년 이때 연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31%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엄청 올라가네요. 예, 또 연간 수익률은 45%로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14, 15%포인트 더 높아졌죠. 자, 그리고 또 최근 2년을 놓고 보면은 이게 60% 올라가 버렸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러니까 이게 항상 갈 수 있냐? 이거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찔해 걱정을 하시는 보이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1, 4분기 실적들이 다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끝물이 아닐까? 이런 막연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면은 ASML이라는 종목의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또 다시 하죠. 왜? 많이 올랐다가 좀 쉬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런 어떤 펀디멘탈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속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예. ROE가 30%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복발류가 매년 30%씩 늘어난다. 그럼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더블이 된다. 예. 이런데 이 주가가 폭락을 시작했다,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지금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이 가격 체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한 자릿수 후반.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18%, 뭐 미니멈 18% 정도 증가, 많이 보시는 분이 25% 증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체결되면 2, 4분기 실적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반도체는 오히려 실적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ROE가 30%대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기인 거죠. 예. 그래서 연간 단위로는 적어도 한 30%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보더라도 속스의 매력도는 낮게 봐도 추가적으로 한 30%대 중반, 네. 높게 보면은 세 자릿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놈 비용도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모든 산업이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전기차, 그렇죠? 안 들어가는 곳이 예, 없네요. 뭐 전자제품 예.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를 그렇게 좋게 보는데 아까 예. 바이오는 예. 미국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는 예. 한국이 더 좋아 우리나라가. 보여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까 속스가 올라갔던 것보다 더 많이 CAGR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근데 최근에 2년 동안에는 그게 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ROE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과거에 보시면 40%대 ROE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지금 이 상대적으로 이 상승 여력을 계산하더라도 거의 뭐 110%대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SK 하이닉스요.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 매력도가 높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가만 보더라도 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한 주당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대신에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전체적인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도 예. 좋게 보는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바이오 업종도 비교해봤고 또 반도체 업종도 그렇죠. 비교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를 예. 글로벌로 비교해봤었을 때 어떠냐 했을 때 지금 코스피가 제일 전 세계에서 매력도 높다라고 나와요. 그래요, 예. 우리 증시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코스피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0%가 넘죠. 절대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이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쭉 뽑아보면 가장 좋게 나오는 지수가 나스닥 100. 여전히 나스닥 100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스위스나 독일, 미국 다우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형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28%인데 네. 그 다음을 넘겨보면 한국을 보면 31%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더 상승 여력이 더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대만이 예. 대만도 반도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중이 높죠. 예. 네, 대만은 대만 가권 지수가 전체 시가총액의 40%, 50%가 반도체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30%라면. 예.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상승 여력이 지금 29%, 30%대고 나스닥 100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서학개미들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종목 사시는 분들 보면 테슬라 여전히 많이 사고 있고 뭐 코인베이스도 많이 사고 있는데 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조금 더 앞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가상화폐 쪽, 네. 이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품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 뭐 하루에 뭐 1000배 오르는 뭐 가상화폐. 예전에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을 대체할 만한 좀 대체 자산으로의 지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자, 지금 가상화폐의 전체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비트코인만 1.2조 달러예요. 그다음에 다른 가상화폐까지 다 더하면 예. 2조 달러가 지금 훨씬 넘어섰습니다. 예.
자, 금 전체의 시가총액이 약 한 11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벌써 금에 20% 가까이로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을 다 대체한다. 예.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여기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금이 사라져야 된다는 건데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을 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만약에 올라오는 퍼센트지로 따진다면 지금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아,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죠. 네. 예. 또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코인으로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지만 중앙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로 다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예.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수는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아, 예. 그냥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 디지털 화폐요. 그렇죠. 예. 그쪽이 대처를 하겠지. 이 가상화폐 쪽이 이걸 다 대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필요 없는 거죠. 아, 중앙은행이 필요가 없는 예. 거죠. 그렇게 가지는 절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반도체는 예. 당연히 이런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 일어나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예. 그렇죠. 그럼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아, 또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피와 같은 존재 아니면 뭐 음식으로 보면 쌀과 같은 존재 우리나라 사람 보면 그게 반도체니까 차라리 반도체를 투자하는 것이 낫지 비트코인 쪽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우리 증시 매력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가 이제 3,220선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뭐 최저로 봤을 때 또 아니면 최고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우선 차트부터 잠깐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사실상 어저께 조정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보시기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듯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훨씬 더 높았고 이건 지난주에 짚어드렸었죠. 그리고 빠진 폭도 훨씬 낮았고 또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더 빨리 올라가고 물론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높았고 또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물론 어느 정도 시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워낙 낮았어요. 뭐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2017년인데 1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8%대, 내년에 14%대 뭐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익 증가율도 올해 34%나 증가할 거고 작년에 13%나 늘었고 또 내년에 20%나 늘 거다. 이런 식의 엄청난 이익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자, 이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또 코스피의 이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예. 낮게 봐서 올해 3,500을 돌파할 것 같다. 올해 3,500. 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4,188포인트가 적정 가치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고객 예탁금의 흐름을 보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파니까 걱정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전에도 2005년부터 2007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늘리면서 즉 개인들이 돈을 적립식에 넣고 이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또다시 고객 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63조에서 69조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제 2.7조 샀다 그래서 별 걱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만큼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 개인들 투자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러게요. 받고 있기 어제 시장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 증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 하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일부 종목 좀 매수를 했는데 금호석유, GS건설, 하이브, SK텔레콤 그리고 솔루엠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금호석유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동국제강, DLENC, 녹십자,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DLENC 올라가고요. 삼성화재도 상승 중이네요.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갑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S 효성인데요. 오늘 효성이 올라가네요. 그밖에 KCC, 유한양의 금호석유, LG디스플레이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죠. 지금 시각 9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4% 반등 중입니다. 3,185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역시 0.3% 올라갑니다. 1,025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2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